모든 비대칭 전쟁들의 모형과 모범은 1898년 9월 2일에 벌어진 옴두르만 전쟁을 들 수 있습니다. 아랍 수단 전사들은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영국 출전군의 기관총이 전사들을 전멸시켰고 영국 자국 손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국가들은 비대칭적 전쟁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 대립이 종식되고 소련이 붕괴된 후 미국은 군사적 개입 정책을 발전시키려 했습니다. 세계 내정의 헌법을 만들고 인도적 군사 개입을 실시하려 했는데 이를 보고 위르겐 하버마스는 그 개입이 북돋을 미래의 세계 정치적 상태를 단지 선택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노엄 촘스키는 미국의 자국의 지정학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발행한 백지수표라며 비판했습니다. 울리히 백은 둘의 의견을 절충하면서도 패권적 힘이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인권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전쟁의 경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고 아무리 패권국이라도 전쟁에 군사적 가담을 하면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하려고 하는 국가는 많지 않고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전쟁에 개입하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대한 의지가 늘어나기에는 힘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자본주의가 서구 민주주의에 자리 잡고 있고 사회주의 국가들의 일부에서도 자본주의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꺼릴 수 있습니다. 하버마스는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인권 보호라는 집합적 선을 위해 비상시에 군사적 힘을 사용할 능력을 지닌 그러나 특별한 방법으로 그 일에서 이익을 얻지 않는 그런 국가 행위자와 초국가적 행위자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백은 인권 정책이 지구적 패권 경쟁의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그 국가적, 초국가적 행위들이 행위자들의 개입이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앞서 마키아벨리가 고대의 시민적 민병체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로마의 시민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대의 서방책에는 용병체제가 보편적으로 정착되어 있어 군사력을 돈으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건국 초부터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과감히 시민군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로마 시민은 17세부터 45세까지 28년 동안 현역 대상입니다. 이들은 평화 시기에는 3에서 4번, 전쟁 시기에는 10번 정도 복무를 합니다. 시민들은 소집 대상이 되면 자신의 돈으로 무장하고 생업을 중단한 채 입대를 해야 했기 때문에 병역 의무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시민군 제도를 통해 병사들이 돈이 아니라 공동체와 가족을 위해 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병역의 부담은 곧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얻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피부색이나 출신 지역이 아닌 공동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부여됐고 기여의 핵심은 병역이었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해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은 시민의 의무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병역은 시민의 명예로운 의무이자 참정권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 존경받거나 공직을 수행하려면 군복무 경력이 필수입니다. 이런 조건들 때문에 로마의 병사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또한 이 조건들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주 병력이 시민군이었던 로마군은 본인의 가족을 위해 전쟁에 나갔고 자신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로마군이 직업군인이었던 용병보다 높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중앙 아메리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여
1823년부터 1839년까지 중앙아메리카 연방의 일부였습니다. 코스타리카는 1948년 3월 12일부터 4월 24일까지 일어난 대규모 내전에서 국민해방당이 승리하여 1949년 군대를 폐지하였고, 이후 두 차례의 세계대전 당시에는 연합국 쪽으로 참전하였습니다. 코스타리카는 군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 중에는 보기 드물게 정치적 안정을 이룬 나라입니다. 코스타리카는 스페인의 식민지 하에 군대 국제 무대에 진출하였으나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스페인과의 왕래가 거의 없었고, 중요 자원이 없다는 이유로 존재감도 권력도 없는 실체가 불분명한 국가였으나, 코스타리카는 원초적으로 민주주의의 초석이 있었고, 실제로 쿠데타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선거 제도가 폐지되거나 제한적이긴 했지만 참정권을 계속해서 보장하였습니다. 1870년 쿠데타 정권을 잡은 토마스 구아르디아 그티에레스 장군 이후 코스타리카는 쭉 독재 정권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1948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칼데론은 재임을 시도하였으나 야당 후보에게 패배당하자 부정선거를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판정을 뒤집었고, 마침 반란의 기회를 노리던 호세 피구에르스 페레르는 무효선거를 빌미로 정권을 장악하려 하였습니다. 이후 피구에레스의 내전이 6주간 지속되었고, 이에 승리한 피구에레스는 18개월 동안 코스타리카를 통치했고, 현재 민주주의 체제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으며, 이 중 하나가 군조직의 폐지입니다. 내전 직후 군조직을 폐지함으로써 코스타리카는 민주적 개혁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하였습니다. 더 이상 군대가 존재하지 않으면 미래의 쿠데타나 군부 독재를 원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군대를 없앤 대신 군대의 일부 기능을 맡겨 경찰 특수부대인 코스타리카 공공부대를 창립하였습니다. 군대를 없앰으로써 그나마 부족한 국가 예산을 보건체계와 공교육제도, 문화 등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가도록 새로운 목표를 정함으로써 평화주의 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군조직 폐지는 무력이 더 이상 정치 도구가 아니며 공화국 예산을 과도하게 지출하게 만드는 것에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표현한 중대한 결정이며, 자원이 매우 제한적이고 국제 정책에서 그리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작은 국가의 경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군사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코스타리카는 군대 폐지로 여러 차례 안보 위기에 처했고, 심지어 영토 침략도 당한 적 있지만, 이 모든 경우에 코스타리카는 국제법에 기초해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분쟁 해결을 위해 대응하였습니다. 무장한 군대를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불필요한 예산 투입으로 빈곤을 조장하는 국가가 많은 이 시대에 군대의 폐지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게 군대는 필수적이며 국가 그 자체로 여겨지던 군대를 폐지함으로써 코스타리카는 군대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군대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결론으로 군대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시는 것인가에 대한 제 생각은 앞선 내용을 정리해봤을 때 초국가적 질서가 국제법으로 국가들 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국가들에게 연쇄적으로 군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되고, 이로 인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군대가 없다면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코스타리카는 1949년을 이후로 군대를 폐지하고 한 번도 다시 재창설하지 않았으나 국제법의 기초에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국민들의 신뢰도도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쟁이 종식된 것이 아닌 휴전 상태이므로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다른 국가들도 군대를 폐지하고 초국가적 질서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면 전쟁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군대를 없앤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처음 순서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초국가적 질서나 패권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손실이 크다는 점이 개선되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된다면 모든 국가가 군대를 폐지하고 초국가적 테러 조직에 대한 대응을 마련할 수 있다면 코스타리카와 같은 군대 폐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